블러드 폴즈. 남극의 대륙 5층 높이의 테일러 빙하에 피가 뿜어져 흘러내리는 폭포가 있다. 상처 난 자리에 피가 뿜어져 나오듯 정말 섬뜩하게 보인다. 물이란 물은 모두 얼어붙은 남극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 남극에 있는 폭포는 피와 같은 특이한 색깔 때문에 블러드 폴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흘러나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남극과 같은 추운 환경에서 물이 흐르는지는 오랫동안 미스터리였다. 블러드 폴스는 1911년 지질학자 그리피스 테일러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는 처음에 물속에 사는 홍조류가 피와 같은 색깔의 붉은색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약 100년 이후에야 과학자들은 블러드 폴스의 원인을 발견했는데 물속의 공기와 접촉할 때 붉게 변하는 철분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추운 곳에서 어떻게 액체가 얼지 않고 존재하는지는 알지 못했었는데, 과학자들은 테일러 빙하에 갈라진 틈에 얼음 투과 레이더를 사용하여 얼지 않는 물을 발견했다. 빙하 약 400m 아래 200만 년 전에 갇힌 소금물 강이 흐르고 있던 것이다.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리지만 물은 얼면서 열을 방출하고 그 열은 주변에 차가운 얼음을 녹게 합니다. 라고 알래스카 페어뱅크스의 빙하학자인 에린 페티트가 말했다. 소금물의 낮은 어는 점과 얼 때 방출하는 열은 얼지 않는 강을 만듭니다. 테일러 빙하는 현재 흐르는 물이 있는 빙하 중 가장 차갑습니다. 또한 연구원들은 빙하 아래 강은 빛이나 산소가 없는데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살고 있던 미생물 집단을 발견했다. 이들은 철과 황산염을 사용해서 살고 있었다. 미생물들은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황산염을 분해함으로써 에너지를 얻고, 철은 황산염을 재생산하는 데 작용을 하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이 미생물들을 연구하는 것이 우주생물학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화성에 있는 얼어있는 물의 생명체의 존재 여부도 밝힐 수 있다 믿는다. 도어 투 헬. 다르바자 가스 분화구, 영어로 달바자 가스 크레이터는 투르크메니스탄 중북부 카라쿰 사막에 있는 거대한 분화구로 수십 년간 천연가스가 스며들어 수천 개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현지인들은 지옥의 문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불타는 분화구의 압도적인 광경과 매서운 불타는 소리가 섬뜩하기 때문이다. 다르바자 분화구의 지름은 68m, 깊이는 30m 정도로 매우 크다. 분화구가 만들어진 정확한 원인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지역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소련 과학자들이 카라쿰 사막 집안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시추 장치를 설치했는데 그 자리에 집안이 무너졌다고 한다. 이때 뿜어져 나오는 유해 가스를 없애기 위해 분화구에 불을 피웠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유해 가스가 금방 타서 없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땅속에 묻혀있는 가스의 양은 어마어마했고, 그로 인해 한번 피운 불은 현재까지도 불타오르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2013년 11월 탐험가 조지 쿠우니스가 지옥의 문으로 들어갔다. 말 그대로 섭씨 400도가 넘는 분화구 속으로 들어가 그곳의 토양 샘플을 수집했다. 그는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고 있는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지구 밖 다른 행성의 다르바자 분화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밝혀내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플라이 가이저. 미국 북부 네바다의 건조한 사막의 열수와 수증기를 분출하는 온천, 간헐천이 원뿔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다. 높이는 약 6피트로 무지개 색깔이며 12피트 높이로 끓는 물을 공중으로 뿜어낸다. 놀랍게도 플라이 가이저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사람의 개입과 지열 압력의 결합으로 탄생했다. 1916년 네바다의 건조한 사막을 경작하기 적합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관계를 원하는 주민들은 스스로 우물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우물의 물이 너무 뜨겁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했다. 물이 끓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4년 한 지열발전회사가 자체 시험용 우물을 뚫었는데 그들은 뚫은 우물의 구멍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 그렇게 끓는 물이 구멍에서 터져 나오면서 탄산칼슘 침전물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수십 년에 걸쳐 이 퇴적물들은 계속해서 높아졌고 결국 현재 플라이 가이저를 형성하는 세 개의 거대한 원뿔 모양의 언덕으로 바뀌었다. 플라이 가이저의 특이한 색깔은 거대한 봉분 위에 습하고 더운 환경에서 번성하는 호열성 조류 때문이라고 한다. 플라이 가이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16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현재는 예약제로 방문객들에게 개방된다. 작가 브리 젠더는 내가 본 것 중 가장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셔스 섬 수중폭포.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남서부에 있는 모리셔스 섬은 해저에서 솟아오른 대륙봉 위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얕은 해안가에서 해저 4,000m로 급강하로 떨어지는 수중폭포가 있다. 모리셔스의 이러한 지질학적 특징은 약 800만 년 전 발생한 화산 활동의 결과이다. 화산의 핫스팟인 이 고원은 거대한 수중 마그마 분출이 굳어져 마스카렌 제도를 형성했다. 모리셔스 주변 얕은 해안과 깊은 해저로 인해 폭포처럼 보이는 것은 물의 움직임보다는 모래의 치마와 더 관련이 있다. 모리셔스는 모래가 풍부한데 말발굽 모양의 수중폭포로 흘러들어간다. 해류의 영향이 얕은 선반의 모래가 깊은 바다로 휩쓸려가는 침식의 한 예이다. 모리셔스의 섬은 몇백만 년 전에 생겨났지만 이미 성장을 멈췄고 앞으로 몇백만 년 안에 다시 물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섬이 해류에 의해 서서히 부서지면서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침식 속도는 섬이 사라질 때까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수중 폭포는 바다 위에 튜브를 타고 있는 사람이 해저 4,000m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단지 물속을 내려다보기에 약간 섬뜩할 뿐이다. 레이크 힐리어. 힐리어 호수는 1802년 항해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매튜 플린더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그는 호수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그의 일기에 그 존재를 언급했다. 힐리어 호수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에서 떨어진 미들 아일랜드에 위치해 있다. 호수의 크기는 길이 600m, 폭 250m이고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예쁜 색을 가지고 있다. 태평양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푸른색 바다가 호수의 핑크색을 더 돋보이게 한다. 호수가 풍선껌 색깔이라고도 하는 핑크빛으로 물들어진 이유는 아직도 미스테리다. 연구에 따르면 두날리엘라라는 미세조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두날리엘라는 당근에서도 발견되는 색소인 카로티노이드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힐리어 호수는 세계의 다른 분홍색 호수들과는 달리 유리병에 물을 담았을 때도 여전히 독특하게 핑크색이다. 과거에는 호수에서 소금을 추출하고는 했었지만 오늘날에는 오직 관광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한 색깔의 호수는 예상과 달리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한다. 심지어 호수에는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핑크빛 호수는 사람의 피부에 해를 끼치지 않고 도날리엘라, 살리나 조류도 사람에게 무해하다고 한다. 레이크 마라카이보. 베네수엘라 북서부 카리브의 연안의 마라카이보 호수는 번개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번개는 밤에 마라카이보 호수를 분당 약 28번 내려치는데 최대 9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강타한다. 이 기상현상은 마라카이보 호수로 흘러드는 카타툼보 강의 이름을 딴 카타툼보 번개로 알려져 있다. 끝없이 내려치는 번개는 카타툼보 등대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등대는 수세기 동안 어둠 속에서 배를 조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번개가 많은 마라카이보 호수는 뇌우 발달에 이상적인 독특한 지리와 기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안데스 산맥의 일부를 따라 위치해 있으며 밤에 시원한 산바람이 호수 위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폭풍이 형성된다고 한다. 밤에 더 많이 발생하는 번개인 야행성 뇌우는 1년에 평균 약 297일 동안 발생하고 1평방킬로미터당 평균 232회의 번개 섬광을 발생시킨다. 번개는 배에 타고 있는 지역 어부들에게 치명적인데 지역 뉴스에 따르면 이곳에서 매년 거의 4명의 사람들이 번개에 맞아 사망한다고 한다. 레이크 나트론. 탄자니아 리프트 밸리의 나트론 호수는 새들을 돌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호수 온도는 60도까지 오를 수 있고 산도는 10.5로 알칼리성인데 이는 암모니아만큼 높다. 호수의 물은 부식성이 너무 강해 동물들의 피부와 눈을 태울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나트론 호수의 물속에는 높은 수준의 탄산나트륨이 있는데 이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 박쥐와 같은 동물들이 호수의 물에서 죽은 후에도 썩지 않고 거의 미라처럼 존재한다. 심지어 이 호수는 핏빛을 띠는데 호수 속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박테리아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험해 보이는 나트론 호수는 멸종위기에 처한 플라밍고 떼에게 안전한 번식지라고 한다. 사람의 피부를 벗겨낼 수도 있는 위험한 나트론 호수의 물에서 플라밍고의 긴다리는 아무 문제 없이 물속에서 서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플라밍고의 천적 그리고 다른 동물들에게 나트론 호수는 지구상의 지옥이다. 촬영된 사진들은 야생동물 사진작가 닉 브렌트가 호숫가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을 촬영한 것이다. 브렌트는 박쥐, 플라밍고, 독수리, 제비의 시체들이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것에 사로잡혔고 섬뜩한 현상을 기록하기 위해 일련의 사진들을 촬영했다. 브렌트의 사진들은 웹을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는 그저 겉만 긁었을 뿐이다. 호수의 알칼리성이 너무 강해서 죽고 떨어진 생물들은 분해되고 시들지 않고 계속 보존되고 있다. 호수는 잘 보존된 수천 마리의 시체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리차드 구조. 우주비행사들은 약 40km 너비의 UFO 착륙 지점처럼 보이는 사하라의 눈을 우주에서 관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리차드 구조는 사하라 사막 아드라구원의 지질학적 형성물로 눈과 비슷하게 생겨서 사하라의 눈이라고도 한다. 리차드 구조의 크기는 약 40km인데 1960년대 우주비행사들이 처음으로 발견해 사진을 찍었다. 늦게 발견된 이유는 리차드 구조가 지상에서 보면 평범한 사막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은 열기구 혹은 경비행기로 관람한다고 한다. 지질학자들은 처음에 리차드 구조를 원형 특징 때문에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으로 생긴 분화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는 도매 침식으로 인해 암석층의 동심원 고리가 드러나면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1억 년 전의 대재앙 판게와 분리로 인한 구조적, 파산적 활동으로 인해 녹은 암석들이 솟아올라 돔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다양한 색의 동심원 고리에 수백만 년 동안 물과 바람으로 인해 침식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종류의 암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리차드 구조가 사람의 눈처럼 완벽하게 원형인 형태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Sea of Stars. 인도양 몰디브의 바드후섬 주변 해안가는 Sea of Stars, 즉 별들의 바다로 알려져 있다. 해가 지면 푸른빛을 가득 담은 해안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빛나는 푸른 물결 현상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별들의 바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마법같이 보이는 푸른빛은 바닷물 속의 플랑크톤이 산소에 의해 교란될 때 발생하는 생물 발광 현상이다. 주인공은 다이노플라겔라테스라는 발광 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해양 생물 식물성 플랑크톤이다. 다이노플라겔레이트가 해변가에서 떠다니면서 바닷물의 움직임으로 인해 전기적 자극을 받으면 특정 단백질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푸른빛의 네온 블루라이트가 생성된다고 한다. 스쿠버 다이버들은 플랑크톤의 발광 반응을 더 일으키기 위해 바닷물 아래에서 팔을 젓거나 모래를 일으킨다고 한다. 조건이 맞으면 달이 뜨지 않은 밤 몰디브의 해안가에서 일몰과 비슷한 수준으로 바닷물에서 환하게 빛나는 푸른빛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스네이크 아일랜드. 브라질의 남동쪽 해안에서 약 140km 떨어진 곳에 일명 스네이크 아일랜드라고도 불리는 이라 다퀘이마다 그란데라는 섬이 있다. 이 섬에는 무려 3,000에서 4,000마리의 뱀이 살고 있다. 스네이크 아일랜드의 크기는 43헥타르로 독도의 2.5배 정도 크기의 작은 섬인데 1제곱미터당 약 5마리의 뱀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한다. 섬에 서식하는 뱀들 중 대부분은 황금 랜스헤드라는 종류의 뱀이다. 스네이크 아일랜드에 서식하는 뱀들은 섬을 휴식처로 사용하는 철새들을 주요 먹이로 삼는다고 한다. 이 작은 섬은 새 외에 먹이가 없었기 때문에 황금 랜스헤드는 어떤 새도 거의 즉사시킬 수 있도록 독이 매우 강력하게 진화했는데 일반 독사보다 약 5배까지 강하다고 한다. 사람이 황금 랜스헤드에게 물린다면 독에 물린 주변의 살은 녹아내리고 10에서 20분 안에 사망한다고 한다. 스네이크 아일랜드에는 1920년대까지 사람이 살았었는데 섬의 등대지기와 그 가족들은 집창문을 통해 침입한 독사들에 의해 모두 사망했다고 한다. 현재 해군은 정기적으로 섬의 등대를 점검하고 일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스네이크 아일랜드에 대한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해적이 섬의 묻은 보물을 보호하기 위해 뱀을 풀어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연구 결과 이 섬의 독사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고립된 것이라고 한다. 원래 스네이크 아일랜드는 브라질 본토의 일부였지만 1만 년 전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육지와 분리되어 섬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황금 랜스헤드는 작은 섬에 갇혔고 철새들을 확실하게 사냥하기 위해 독이 강력하게 진화한 것이다.